네, 오늘 도전 강의도 다양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터미에서 가장 훌륭한 스폰서는 누구일까요? 네,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스폰서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남해진 국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명하 팀장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박한길 회장님을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세미나나 미팅을 훌륭한 스폰서라고 떠올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훌륭한 스폰서는 바로 나의 열정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요. 네, 열정이 식으면 나를 정말 어떻게 해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나의 열정을 가장 잘 유지하는 것이 나를 가장 잘 움직이게 하는 스폰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열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미나에 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미팅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내 열정이라는 나의 가장 훌륭한 스폰서를 어떻게 하면 잘 깨울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늘 저한테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남들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요. 거절받아도 또 가야 돼요.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죠. 물론 거절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봐도요, 거절하시는 분의 생각의 방식이 굉장히 진중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거절이 아니라 나 혼자 생각 좀 해볼게요 하는 의미로다가 거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괜찮은 파트너가 될 분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여기 한 번에 긍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한 번에 오케이 하고 왔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신데요. 대체로 한 번에 오케이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어, 다른 사람의 말을 원래 잘 들으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제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론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네. 어쨌든, 하지만 우리는 옆에 스폰서가 있고, 미팅이 꾸준히, 세미나가 꾸준히 있어서, 그런 분들조차도 성공의 자리에 같이,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가장 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파트너를 찾아갔을 때 너무 심하게 거절을 한다. 나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는 거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의 방식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갈 때마다 내 열정이 떨어진다. 그럼 가지 마시라고. 내 열정을 유지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그 한 사람 세미나에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 내 열정이 떨어지면 내 사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만약에 어떤 파트너를 찾아갔을 때 내 열정이 떨어진다? 그럼 가지 마시라고, 버리라고, 사람은 많다고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네. 어쨌든 그만큼 저는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열정을 왜 유지해야 되냐? 결국에는 행동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네. 행동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는데, 가장 힘이 없는 거는 바로 윗스폰서. 네, 바로 윗스폰서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반대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애터미 안에서는 특별히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무한공유, 무한누적이라는 제도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세미나나 미팅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니면은 그 위에 스폰서나 또는 형제 라인에서 하는 말들이 좀 고지고대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뭘 해라 이렇게 스폰서님이 오늘은 뭐 누구를 만나서 몇 명을 만나세요.
몇 명을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좀 열정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어쨌든 애터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업자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의리가 없고 소비자는 한두 제품 쓰지만 사업자는 전 제품을 많이 쓴다. 결국엔 사업자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자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한 소비자 그룹을 통해서 그런 사업자들이 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세미나를 듣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업자 만드는 거 아니냐, 애터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강사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 강사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소비자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비자만 만드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사업자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소비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끝. 계속 그 사람들을 소비자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업자로 또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2단계, 3단계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사람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를 사용했으면은 계속 그 제품만을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되는 방향대로 한 제품을 썼으면은 정말 괜찮은 애터미에 무한 신뢰가 있게끔 제품으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게끔 다른 제품도 계속 안내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캐시백을 받게 안내를 하는 거고요. 캐시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한 번만에는 몰라요. 몰라. 나 머리 아파.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 나 사업 안 할 거거든? 하고 얘기를 해도 맞아요. 사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다고요. 캐시백이 들어온다고요. 그래, 이걸 알고 계셔야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 밑에 또 캐시백을 받으면서 애터미의 좋은 제품들을 쓰고 싶은 분이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그분을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세미나에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안내를 해야죠. 1단계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고 2단계는 좋은 소비자를 만드는 거고, 3단계는 캐시백을 잘 받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고, 4단계는 세미나에 오시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우리가 소소한 클래스에서 안내를 받으셨죠. 강의를 들으셨죠. 내 안에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사업자로 전환을 시켜드리는 이 단계대로 내가 안내를 해야 그분이 사업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라는 그런 강의였고요. 그러자면은 우리가 먼저 많은 소비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으로 가는 것, 그리고 탄탄한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탄탄한 사업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포인트가 발생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포인트를 발생시키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하실 때도 내가 이 도전을 포인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들고 그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이 많은 소비자들 중에 한두 명의 사업자를 찾아내는 것의 방향을 위해서 내가 도전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비자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비자 다음은 애용자, 그러니까 단골이고 충성도를 애터미에 대한 나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요. 이 충성도로 가니까 막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고 애터미 제품에 대한 무한 신뢰로 발생되는 충성도를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용자로 전환을 시킬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1번, 제품을 써봐야 되겠죠. 2번, 제품을 계속 써보게 해야 되겠죠. 3번, 다양한 제품을 써보게 해야 돼요. 4번,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제품을 계속 쓰게 만들어서 습관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시백을 받게 해드려야 돼요. 네. 근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팔로우 업, 후속 관리라고 합니다. 파트너님들을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가장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이 후속 관리 부분이에요. 물론 초대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어쨌든 후속 관리를 해야 초대의 말도 제대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제품도 제대로 안 써보고 제품에 대해 신뢰도 없는데 제품에 대해 신뢰가 없으니까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거고 나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떨어지게 될 건데 무작정 세미나 가자만 한다고 그분이 세미나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라도 필요해요. 무조건이라도 세미나에 대한 초대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세요. 그런데 효과를 끌어올리려면은 어쨌든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충성도를 높여야 그분이 세미나에 제대로 오셔가지고 제대로 오신다는 거는 오셔서 들어본다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점들을 인식을 한다는 거고 애터미가 궁금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제대로 소비자를 만드는 후속 관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품을 써보게 하는 거는 이 부분부터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한 번 내가 명단 작성을 쭉 해서요. 한 번 컨택했을 때는 그래도 80%는 하십니다. 나머지 20%는 가입만 시키시고 가입만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써보게 하는 거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버리는 경우가 또 있으시고요. 그나마 나머지 80%는 처음에 전달했을 때는 제품을 써보기는 잘 하세요. 근데 이 제품을 여기서 80%는 하신다고 치면요. 계속 써보게로 안내하시는 분들은 또 60%를 줄어요. 다양한 제품, 이건 또 40%를 줄여요. 습관 잡게 도와드리는 거. 요것 또한 20%로 줄어요. 네, 캐시백 또한 10%로 줄어요. 물론, 여기로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원인이, 당사자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액션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런 반응들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후속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거를 제외하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후속 관리를 꾸준히 했더라면은 지금 완전 충성 고객이 되실 분들을 놓치는 분들도 꽤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해보시는데요. 사실 이거를 100점이다. 나는 100점이에요. 라고 느끼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단 한 분도.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니까 문제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책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람인지라 열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끊임없이 유발시키고 열정도 결국에는 나를 움직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들까? 애터미는 남이 해줄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남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도 운이거든요. 의무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바로 시작할 때 가입되신 분들은 소비자들이 밑에 이제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 스폰서님조차도 또 인맥의 한계가 있고 또 내 위에 가입되신 분들 관리하셔야 되고 나한테만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밑으로 사람이나 포인트를 달아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거든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스폰서님이 나한테 뭔가 포인트를 넣어주고 또는 소비자나 파트너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운이 좋으면 나오는 거지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뭐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님이 만들어준 파트너도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사업은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애터미 사업에서 이제 팀워크도 형성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불평불판이 나오면은 팀워크가 무너진다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다 한다는 생각으로 이 미팅 안에 팀으로 모여져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팀워크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내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금 애터미가 13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도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제대로 후속 관리를 시키는 가장 강력한 것. 제대로 소비자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것. 사실 가입만 돼 있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론적으로 말해서 가입만 되어 있다고 소비자라고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소비자. 결국에는 제품을 쓰는 사람이 소비자인 거잖아요. 가입만 되어 있다고 사실은 소비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품을 꾸준히 써보게 하는 것은 정말 후속 관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이 방향대로, 방법대로 후속 관리를 시킬 수 있게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어, 계속 확실하다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그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성공의 법칙이 있다. 100번 똑같이 하면은 100번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 그걸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하셨듯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100% 확실한 것. 그것은 경험적으로 다 확인이 된 것.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요. 수천 번으로 확인이 됐죠, 애터미에선 이미. 그것이 바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이 필요하고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은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이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스폰서가 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스스로 스스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스스로의, 예,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한 결정. 일 때만 이 도전이 확실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요.
강제로 인한 도전은요, 오히려 마이너스, 안 하니만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물론, 정말 마인드셋이 됐고, 나의 성공에 대해 확신이 있고, 하시는 정말 특별한 분들은요, 강제적으로 도전을 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본 적도 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네,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도전을 해봤더니, 정말 내가 애터미 사업이 뭔지 알았다. 이게 애터미 사업이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떠나게 되는 오해를 빚어서 오해를 하시고, 절대 이 도전이라는 거는 포인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첫 번째는 포인트 발생을 위해서 하는 건 줄 알고 잘못된 도전을 했을 때, 잘못된 도전이라는 거는 1번, 잘못된 도전 1번, 키핑. 나 다음 달 1일부터 15일 동안 도전하거든? 그러니까 아직 사지 마봐. 내가 사라 그럴 때 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의지대로, 소비자가 소비자의 의지대로 구매를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 조절당할 때. 그러면은 그분은 이미 한 번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오토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5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정말이에요. 네,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아직 사지 마봐. 조금 이따 사. 일주일 뒤에 사. 내가 소비를 조절해버리면요. 그분이 정말로 오토 소비자가 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두 번째 키핑은 내가 사놓은 제품을 주고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포인트를 넣어준다. 네. 여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사실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의 소비 습관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도 밥 먹다가 좀 뚝 끊기면은 그 다음엔 먹기 싫어지잖아요. 계속 쭉 달아서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터미 제품 초기에 소비자가 막 소비 습관이 잡혀가는데 제품이 똑 떨어졌어요. 폼클린저가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우리 여자분들은 폼클렌저 하루라도 못 쓰면 죽잖아요. 맞죠? 예, 폼클렌저는 진짜 밥보다 더 필수적인 거거든요. 선크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내가 똑 떨어졌어. 그래서 뭐 나한테 전달한 애터미 사업자분들한테 나 폼클렌저 똑 떨어졌다. 나 진작에 사놨어야 됐는데 까먹었어. 너 폼클렌저 없어? 라고 했을 때 없으면은 이분이 올리브영에서 사버리면은 이 폼클렌저 다 쓸 때까지 한 3개월 걸리잖아요. 3개월 동안 애터미 폼클렌저가 아닌 다른 폼클렌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응급한 그런 제품들 두세 개는 집에다가 좀 놓고 계시는 게 좀 하세요, 사실. 근데 이제 두세 개 정도는 내가 써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면서, 이거를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를 급한 제품들은 두 개 넣기도 해요. 그러면은, 나 똑 떨어졌는데 너 없어? 하면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뒤에 또는 3일 뒤에 이제 내가 구매를 하면서 내 거 구매하면서 한 개 구매하면은 택배비가 드니까 내 거 구매를 하면서 그분한테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포인트를 조절할 목적으로 제품을, 그것도 이제 포인트 큰 것들 있잖아요. 뭐, 더 페임 세트, 앱솔루트 세트, 해모힘, 이런 것들을 집에 사재기를 해놓고, 그거를 파는 거죠. 네,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포인트 넣어주면 되지 뭐 하면서 막 팔아요. 근데 포인트가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내 포인트를 만들어 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중에 포인트를 넣어주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조절하는 행위 자체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한테 결국에는 포인트 들어가는 거야. 왼쪽으로 포인트 계속 발생이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당한 이유를 만드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거죠. 예, 그것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은 사업을 하실 수 있겠죠. 정당화를 시켜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뭐 세뇌를 시켜가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사업자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잘못된 도전,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런 잘못된 도전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키핑하는 거. 네. 두 번째는 포인트를 가리는 거. 예를 들면은 사실 도전에는 세미 판매사 도전이나 판매사 도전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해요. 세미 판매사나 판매사 도전을 목표로 두고 도전을 했을 경우에는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도전만 생각을 하게 하면은 이게 도전이 사실 너무 먼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전이라는 것은 매일 필요할, 매일 하면 할수록,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예시를 세미 판매사로 들게요. 예. 예를 들면은 내가 세미 판매사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면은 스폰서한테 왜 포인트 안 내리냐? 왜 포인트 안 만들어주냐? 그래서 왜 150만 포인트 중에 많은 부분을 안 채워주냐? 이런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세미 판매사에 도달을 해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사업자들이 나오고 그 사업자들한테서 뭐 이 사람한테 10명, 저 사람한테 10명 소비자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뭇가지 자라듯이 이파리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퍼져나가서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데요. 근데 단순히 포인트만 바라면은 사실 스폰서한테 뭐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지금은 여기는 안 계시지만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나가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파트너한테 스폰서가 도전을 한다는데 넌 바다만 먹냐. 스폰서가 도전하느라 네 좌측에 이만큼 넣어주고 있는데 너는 스폰서가 만들어준 좌측 포인트 너 바다만 먹어? 이러면서 막 이제 협박을 해가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게 하는 그런 분도 또 저는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 사실 포인트를 만들어서 발생을 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도달을 하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만 상해서 신뢰관계만 떨어뜨리고 팀워크만 떨어뜨리죠. 네, 바라는 것은 불평불만을 불러일으키고요. 복제를 잘못되게 만들어요. 계속 잘못된 복제, 더 많이 바라는 파트너들만 양산을 시킬 뿐입니다. 불평불만이 생기면은 가장 위험한 것이 팀워크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를 만들고 후속 관리를 하는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은 스폰서가 포인트를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스폰서가 가입시킨 소비자나 사업자가 심지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내 사업이고 복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가 포인트를 만들고 내가 포인트를 맞추고 이걸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나의 행동이 내 파트너에게 제대로 복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좌측에서 스폰서로부터 만들어져서 250만 포인트가 심지어는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좌측에서 스폰서로부터 250만 포인트가 채워지거든. 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만 해보면 복제가 내 파트너는 그렇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만 하는 행동 복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좌측에 스폰서로부터 그러니까 스폰서로부터 가입은 됐지만 내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포인트라면은 그것은 스폰서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터치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포인트가 그냥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 포인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가 좌우 포인트 목표 잡고 도전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를 만드는 방향대로 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내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전인데, 단순 포인트 발생과 도달에만 목표를 삼다를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도전, 안 하면 좋았을 도전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동 유발을 위한 도전이라는 거, 도전은 행동 유발을 위해 한다는 거 분명히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되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 유발을 할 수 있을까, 도전이. 네. 도전은 도달을 반드시 하겠다. 포인트가 최종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야? 왜 포인트가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제가 스피치를 해야 돼요. 뭐냐면 도전을 하실 때는 내가 도달을 하겠다. 내가 150, 150, 250, 250. 네. 이렇게 도전을 세우셨다면은 나는 반드시 이 포인트에 도달을 할 거야. 라고 필사적으로 포인트 만드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향, 소비자 만드는 방향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포인트들을 누군가로부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발시키는 것.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판매 활동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드린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포인트만 그냥 만들기 위해서 뭐 스폰서가 사준다. 필요하지도 않는 거를 자연스럽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에 도달을 시키기 위해서 사주는 것. 또는 내가 사재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막 필요하지도 않는 과도한 물건을 사재는 것. 네, 그런 것이 인위적인 거고. 그리고 지금 내 파트너들,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한테 나 이 포인트 도달해야 되니까 너가 10만 포인트만큼 사. 네가 10만 포인트만큼 사. 파트너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친한 소비자들한테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비자를 다양한 제품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해모임만 드시던 분들한테 오메가3나 비타민 C도 드셔볼 수 있게끔 하고, 또는 해모임을 드시는 분들한테 해모임을 떨어지지 않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사게 하고, 이거는 괜찮은데요. 이미 해모임을 먹고 있어서 네 박스 집에 있는데, 너 어차피 또 뭐 살 거잖아 하면서 네 박스를 추가 구매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오메가3 비타민 C 잘 먹고 있는 분한테 너 오메가3 비타민 C 계속 먹을 거니까 너는 지금 세 달치가 있지만 그래도 또 사. 내가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소비자 만드는 요 전에 소비자 만드는 방향, 후속 관리하는 방향 말씀드렸죠. 그 목적을 위해서 재구매를 시킨다던가 소비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떨어지기 전에 드실 수 있도록 뭐 해모임은 4박스 정도 집에 두시면서 4달치를 드시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꾸준히 해모임을 드시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선크림이나 폼 클렌저를 거의 한 반 정도 쓰셨는데 갈아서 쓰게 한다던가 이렇게 꾸준히 떨어지지 않게 쓰게 하기 위한 관리, 그 재구매, 소비 습관을 위한 재구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쓰게 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제대로 된 소비자를 만드는 행동 유발을 위한 도전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계획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어떤 제품을 구매를 시켜야 이 도전이 진정 의미 있는 도전이 되게 될 것인가. 예,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도전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요. 정말 이 도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임페리얼 마스터 도달 속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도전을 하는 의미, 그리고 나의 태도, 방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도전하셔서 빠르게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 회사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대로 복제하는 그런 도전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우리 스폰서, 우리 모두의 스폰서가 되시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오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역시 누구에게 절대 피해를 주는 게 아니지만 도전은 자주 할수록 좋다. 그리고 그래야만 성장을 하죠. 도전을 안 하면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성장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도전하는데, 뭐, 판매사, 막 이것만 이제 이게 가는 것만이 도전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알차게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정을 어, 시키지 않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해줄까요? 네, 오늘 그러면 도전 강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나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삼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대긍정 세일즈 마스터 서삼진입니다. 오늘 국장님의 도전 강의, 퍼펙트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 그 이명환 팀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100% 그대로 전달해 주셨다고 저도 100% 동감합니다. 특별히 또 잘못된 도전, 키핑이나 포인트 발악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칫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는 좀 잘못된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전 목표들이 있죠. 예. 저는 제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매일 끝없이 도전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결국 저는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터미 직급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애터미의 직급들을 도전하면서 그 7계단을 올라섰을 때 임페리얼 마스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직급 도전을 올바르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대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직급 도전을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바른 도전을 하기 위한 우리 에이스 팀의 올바른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되고 오늘 또 국장님 강의해 주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도전하고 그러면 또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나도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또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도전 문화를 만들어 갈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에이스 팀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 스스로 결정해서 도전하고, 나 스스로 도전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올바른 팀 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5일여일 남았는데요. 오늘도 이제 11월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지 3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하반기, 12월 상반기, 12월 하반기. 3번의 기회가 남아 있고 12월 말일까지 저는 그 팀장을 부르짖으며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부르짖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항상 도전 날짜를 가는 거를 막 세워가면서 도전을 꿈꾸고 생각하고 계신데, 네, 3번의 기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도전할 때 가장 행동 유발이 되고 후속 관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그렇게 확실한 성공 방법이고 필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스스로 도전을 계획하고 해야지만 되지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할 때 더 성취감도 있고 그럴 거니까 다들 여기 이제 저기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 많이 해보셨던 분도 있고 아직 이제 한 번도 도전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도전할 때 정말 얼마나 그 많은 열정과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 그래서 도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지혜찬 제가 사장님. 아까 네. 설명을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아, 설명을 드리는데, 네. 아까 도전이라는 거는 반드시 스스로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지만 나의 열정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속도들이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내 속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저는 예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분은 도전이 필요 없는 분이다. 도전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강제로라도 나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나의 100%를 하고 있는데 어, 더 도전하라고 막 이렇게 떠밀면은 오히려 열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정을 떨어지는 것을 가장 어,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난 여기보다 더 못하는데?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떳떳하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옆에서 너 도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파트너의 열정을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더욱이 본인이 내가 뭔가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은 도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은 스스로의 속도에 이제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페이스대로 속도를 맞춰서 하다가 언젠간 또 문제점에 부딪힐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다들 스스로를 반성을 하고 돌아보거든요. 모든 것을 일일이 스폰서가 막 가르쳐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했을 때, 그때 도전을 안내하고, 그분이 정말 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도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도전 강의는 결코 여기 계신 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의지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나 진짜 후속 관리 못하고 있는데 나 진짜 너무 사업을 못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애터미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팁을 드리기 위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강의가 절대 나의 열정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디프레스가 되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이 또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자 이제 도전을 스스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또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렇게 스폰서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도와주고, 힘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치혜찬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혜찬입니다. 네, 오늘 남해진 국장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소비자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나는 어떤 소비자를 구축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지금 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못하는 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음, 내가 이 에이스 팀에 있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네, 열정을 떨어뜨리거나 이제 팀워크를 깨는 또 그런 행동이나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그냥 CEO의 마인드로 내 사업이니까 각자의 사업이니까 또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하고 어, 내 사업은 내가 한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밑에 이제 소비자 구축을 해서 그런 이제 파트너들이나 소비자들을 이제 이끌어서 이제 성공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뭔가 이제 똑바로 된 마인드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음, 네, 그 저는 그래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탄탄한 소비자들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소비자들 이제 아까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소비자를 만들어서 제품을 계속 애용하게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충성하는 이렇게 정말 다른 것도 제품을 여러 가지를 쓰게도 만들면서 그 여러 제품에 대한 또 재구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정말 찐 소비자 팬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소비자들을 더 많이 구축을 할 때, 내 밑에 이제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도전하는 것도 그렇고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도 내가 마음을 먹어야지 이렇게 행동 유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 그쵸. 우선은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많이 애용을 해야지 또 그런 도전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우선은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를 이제 내 사업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팀워크를 깨지 않고 또 열정을 깨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언행들을 조금 이제 하지 말 것. 그런 거를 생각했고요. 또 열심히 뛰어다니자.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거절받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또 소비자 구축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신용, 좀 더 많은 믿음, 좀 더 많은 신뢰를 얻어서 더 튼튼한 소비자 구축을 하자라는 생각을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혜천 사장님 진짜 열정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정적이고 그런데 정말 저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그런 바탕을 만들려면 정말 애용자 그룹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죠. 네.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없으십니까? 하겠습니다. 저, 석지영이요. 석지영 사장님. 예. 석지영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딴 것보다 아까 이제 국장님 강의에서 잘못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키핑하는 거 아직 사지 말아봐 하면서 내가 소비자의 소비 습관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제가 지금 어제 만난 분이 이제 딴 데 가입이 되어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그냥 소비자예요. 지금 소비자인데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이제 본인을 가입시킨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날짜와 회원 번호를 지정해 주신대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소비자에게 이렇게 날짜까지 지정을 해준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내가 소비자로 있어도 나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사서 쓰는 게 소비자의 권리인데 이걸 왜 이때까지 안 그냥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을까? 좀 그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 사람을 가입시킨 그 사업자분도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또 주문을 했더니 물건을 다 받았는데 잘못 주문했다면서 주문을 또 취소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다 반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분이 뭐 도전을 하는 상황인지 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이렇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물건을 쓰게끔 만든다는 것은 애터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나도 깎아먹고 있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도전을 떠나서라도 내가 가입시킨, 그러니까 나의 고객, 나의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사서 쓰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 가장 기본부터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물건을 샘플이 없는 대신에 쓰고 불편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고객 보장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근데 그러기에 너무 착하신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까 딱 그 부분 조절을 소비자를 내 임의대로 조절하는 거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예, 정말 그거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오늘 시간이 11시가 넘었으니까 우리 오늘 미팅을 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자,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지키며 지키며 생각을 전하다. 은혜에서 천천히 이기겠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세요.